반갑습니다. AI 기반 수륙 양용 로봇, 수륙 양용 로봇 기반 종합 물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아트화 대표 강동우입니다. 수질 변화에 대한 이슈 정말 계속 많이 있습니다. 수질 오염의 문제들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수질 오염 문제들은 일반 산업체, 기관,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들로 비롯해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수질 오염 문제는 한 135건이 발생을 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녹조 문제도 계속 심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녹조 문제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10월, 11월만 되면 녹조가 없어져야 되는데, 요즘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10월, 11월에 오히려 녹조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녹조 발생에 대한 지역들도 점점씩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질 자동 모니터링에 대한 여러 솔루션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이제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제도들도 있고요. 이 제도들은 결국 이 도시 안에서 들어오는 물과 밖에서 들어오는 물을 측정을 해서 일정 오염도가 들어가게 되면 아예 도시 개발을 멈춰버리게 되는 그런 강력한 법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런 지자체나 이런 기관들, 공공기업들 이런 그런 조직들에서 이제 수질 모니터링과 방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용을 계속 산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런 담수의 수질 모니터링만 약 3천억 규모의 비용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단지나 축사, 농업, 농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제 그 출처가 불명확하다라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 오염물들이, 이 원인들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부표형 센서들이나 사람이 직접 채수를 해서 돌려보는 이제 그런 형태로는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처가 불명확해서 이 오염물들이 우리 공장에서 나온 건지 옆 공장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우리 공장이면 어떤 배수로 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건지도 출처가 불명확하고요. 그리고 비만 오면 계속 오염물들을 몰래 방류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축사단지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이제 땅에 있는 비료들이나 이제 유기물들이 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이제 녹조나 부영향화 그리고 수질 오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조의 경우는 물 연안에서부터 초록색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연안에서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존의 부표형 센서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를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캘리브레이션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부표형 센서에서 이 녹조를 탐지했을 때에는 이미 물 전체가 초록색으로 변해버린 이후에 탐지가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동형 센서들을 만들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처럼 이동형 센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사실상 노지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이 기기 자체만으로는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것들 운용을 하고, 혹시 장애물에 걸리거나 배터리가 떨어졌거나 하게 되면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 무인 장치를 계속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사람 인력은 인력대로 계속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사람이 직접 페트병 들고 가서 물 떠다 채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센서 들고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로 찍어보거나, 이렇게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호수가 18,00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호수는 약 1,0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륙 양용 로봇을 통해서 수질 측정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평소에는 물 밖에서 충전을 하다가 자동으로 물 안으로 들어와서 할당된 영역과 그 측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를 돌아다니면서 수질 정보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원래 자리로 물 밖으로 올라와서 충전을 자동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뭐 거북이나 여러 조형물들을 부착을 해서 밤에는 경관 조명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자체 네트워크 기술도 저희가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서 기술 이전 받아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측정된 수질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이제 저희들의 자체 로라 통신망을 통해 저희들 서버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넘어온 데이터는 이제 웹상에서 이제 수질 지도로 재구현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수질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웹에서 이게 구현을 하게 됐으면 이 웹에서 이제 수질 변화들에 대한 그래프들이나 수질 변화의 추이들, 그리고 어떤 국소 지역에서 오염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또한 버튼 한 번으로도 그 데이터들을 이제 CSV나 엑셀 파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탑재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면 단위로 자동화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한 이후에는 AI를 통해서 이제 수질 예측, 녹조 예측을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녹조 예측 AI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었고요. 환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엔에서 공시하고 있는 녹조 예측 모델은 정확도가 약 50%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 아트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모델은 정확도 약 8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채수하는 또는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그리고 여러 변화 요인들이 많고 캘리브레이션이 안 되어서 부정확한 데이터들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현재 80%의 정확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솔루션이 점점 보급화되어 가면서 자동화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된다면 목표 정확도는 95%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조 예측과 현재 수질 오염도를 실험실에 가지 않고도 센서 단위에서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는 물이 초록색으로 변하지 않고도 맑은 상태에서 녹조를 조기에 포착해 조기에 방제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저희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기술 실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충돌률이나 실제 노지 환경에서 자동으로 운용이 되는, 그리고 혹시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의 경로가 이탈을 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기능, 그리고 육상과 수상에 대해서 움직이는 기능 등을 다음과 같이 실증을 하였고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필드 상황은 보시는 상황처럼 굉장히 척박합니다. 수초도 많고요. 비가 오면 타이어가 떠내려고 가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트 형태의 제품으로는 이제 이런 지역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일반 보트 형태가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캐터필러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노지 환경에서 이제 수초 밑걸림이나 장애물들을 오히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체 로봇 프레임을 저희들이 개발했고, 이거에 대해서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의 용적 용량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의 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체 궤도 구조나 그리고 내부에 있는 설계 구조 역시도 저희들이 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암초라던가 갑자기 좀 극한의 상황이라 한다면 호수에서 갑자기 밑에서 분수가 솟아 올라오거나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기기가 전복되지 않도록 무게중심 이동 추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는 기술들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따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수질 측정뿐만 아니라 방제 로봇도 만들고 있는데, 이 방제에 대한 오염물들, 부유물들을 수집해서 자동으로 토출하는 그런 토출 구조 역시도 저희들이 좀 기술을 이미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개발한 이 로봇 프레임은 최대 경사도 45도까지도 지금 이렇게 극복해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자동 솔루션들은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충전과 통신의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충전의 이슈는 저희들이 이런 물 밖으로 올라오는 수륙 양용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수상에서 물 위에서 충전한다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전기가 굉장히 쇼트 날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아지고요. 여러 이물질로 인해서 이제 안정적인 충전이 좀 불가능한, 그리고 원래 이제 일반 전기를 이제 물가로 끌어오는 그런 여러 설치 비용,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충전 단자를 평소에는 가리고 있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이물질을 걷어내면서 자동으로 충전하는 이 충전 단자와 충전 시나리오에 대한 원천 기술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실의 위험들도 계속 발생을 하는데 지정된 경로 그리고 지정된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알람이 와서 이제 이 분실에 대한
걱정을 이중 삼중으로 이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치 역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실에 대한 이슈는 통신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제 실증 테스트로 나가는 대청호 인근인데요. 실제로 한 구비만 지나가도 LTE가 터지지 않는 통신 음영 지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대청호뿐만 아니라 낙동강이나 여러 도서상간 벽지의 노지 환경에 있어서는 LTE가 또 안 터지는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무인기에서 통신 두절은 바로 분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서 900MHz 이제 비면허 대역의 로라망을 활용한 군중 통신 프로토콜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통신 베어리어망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 기기들이 이 안에서만 놀게끔, 그리고 이 밖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제 자동으로 그 GPS 데이터가 이제 일반 상용 LTE망을 통해서 저희들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 구조 역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무인기가 밑에 이제 물 위에 떠다니다 보면 안테나 지향성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출렁임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초지향적으로 저희들의 안테나를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 역시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센서를 통해서 약 5가지 요소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이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들어와서야 알 수 있는, 또는 고가의 센서를 돌려야만 알 수 있는 녹조 발생 단위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생의 추이를 예측을 하는 AI 모델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녹조 관련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단지나 그리고 각 용도에 맞는 센서를 부착을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합 물포털로 관리가 되고 있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와 똑같이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CSV로 한 번의 클릭으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반 보고 형식이나 공공 데이터 이전에 대해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스트럭처로 추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 실증 영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나와 있던 시제품이 돌아다니는 영상이고요. 이런 보시는 상황과 같이 이제 장애물이 많거나 이제 암초나 수초가 많거나 이런 상황들도 이제 저희 기기가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면서 운용이 되면서 이제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초 밑걸림이나 낚싯줄 밑걸림 역시도 이제 효과적으로 극복을 해서 이제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는 바다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운용 성능 때문에 동해 바다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이제 서해와 남해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사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크기는 한 1.5m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는 다음과 같이 계속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것과 기술 이전 받은 특허들, 그리고 인도와 미국 특허, 그리고 PCT 특허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K워터 군위댐에 저희들이 지금 단독으로 지금 테스트 베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천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 호수에도 저희들이 지금 테스트 베드로 들어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품 라인업입니다. 수질 측정 로봇과 그리고 수질 정화 로봇, 그리고 아무것도 달지 않은 더미 로봇 3가지의 모델로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측정 로봇은 센서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각 현장에 맞는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수질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경관 조명 역시도 저희들의 시그니처인 저 거북이 형태뿐만 아니라 각 기업과 그 지역에 있는 시그니처 역시도 함께 개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째 모델 수질 정화 로봇은 이제 내부가 비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부유물을 수집하거나 내부에 필터를 달아서 실제로 무언가 정화를 하거나 하는 듯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저 더미형 로봇은 이제 이동형 환경 장비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CO2 포집기, 미세벌 발생 장치, 또는 이제 5개 오존 수집기, 또는 5개 대기질 측정 장치 등 여러 환경 장비들을 부착을 해서 이동형 환경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제품이고요. 현재 부유력은 한 40kg 정도까지는 이제 수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2019년부터 창업 준비를 했고요. 법인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 1년이 되어가는 이제 신생 기업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작년 이제 도전 K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창업 경진 대회에서 이제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고, 그 밖에도 이제 환경 창업 대전에서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포함해서
약 장관상급의 수상만 한 5번 정도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수상들이나 인증들 역시도 계속 거쳐가면서 사업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카이스트 창업기업입니다. 이제 현재 카이스트에서 물 관련된 학회 활동이나 메타버스 연구, 국내외 환경 학회 활동 등 하고 있는 대표를 포함해서 인베디드 개발, 기구 설계, 디자인, AI,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이제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부족한 인프라들은 여러 공공기관들이나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기술 고도화 및 사업 고도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 준비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